설 연휴 마지막 날 제주공항에는 가족의 정을 가득 안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귀가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모처럼 포근한 날씨 속에 명소에는 여행객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보도에 홍수연 기자입니다. 나흘 동안 이어진 연휴 마지막 날 제주공항 출발 여객 터미널. 항공사 카운터 앞은 짐을 맡기려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대기줄은 길어도 저마다의 표정엔 고향과 여행지에서의 추억이 묻어납니다. 쌍둥이 손주들과 간만에 가족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번 연휴가 잊지 못할 행복으로 남았습니다. 3박 4일 오랜만에 우리 손주들 쌍둥이들하고 같이 왔는데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요. 사실 힘들기도 했지만 제주에 대한 그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낮 기온이 13도를 넘는 포근한 날씨에 제주 목관하에는 산책 나온 도민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할아버지와 투호를 던지고 굴렁쇠도 굴려보는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랑 같이 와서 민속놀이도 해서 기분이 좋아요. 한국의 전통 건물과 풍경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체험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단연 인기. 화면이나 책에서만 보던 노랗게 익은 제주의 감귤은 더욱 신기합니다. It's our first time wearing traditional costume. It's also like out of all the traditional costume, it's our first time wearing hanbok. So it's really amazing, and then it's very also, pretty. Yes, it's a rare opportunity for us to do this. Yes.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이번 설 연휴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어난 19만 7천여 명. 연휴 마지막 날 아쉬움을 뒤로하고 4만 4천여 명이 제주를 빠져나간 가운데 오늘도 3만여 명이 제주를 떠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늘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제주에서는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는데요. 강경흠 전 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치러지는데 현재 5명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선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 을 도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무공천 방침에 따라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등 현재 예비 후보자만 5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명의 후보가 등록해 당내 경선이 치열한 상황. 젊은 일꾼임을 강조한 김태현 전 제주청년센터 기획홍보팀장은 아라동을 교육 중심지로 만들고 전용 제설차와 도로 열선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네, 저는 도 그리고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행정과 의회의 이제 흐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같은 당 선배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또 다른 국민의힘 예비 후보인 신창근 월평동 마을회장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신 예비 후보는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 학교들을 계획대로 개교시켜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오랜 기간 생활인으로서 살았던 게 지역의 현안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조직 경험이 타의 후보보다도 제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진보당의 양영수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양 예비 후보는 과다한 택배비 문제 제기와 공론조사를 통한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시켰다며 검증된 일꾼임을 강조했습니다. 제주의 비싼 택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택배비를 인하하는 주민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민의 문제를,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바로 실천하는 강한 실천력이 저의 강점입니다. 보궐선거 출마자 가운데 유일하게 의정 경험이 있는 강민숙 예비 후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도의회 재입성에 도전합니다. 강 예비 후보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4년의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경험과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우리 아라동의 도시 계획선을 재정비하는 데 앞장을 쓰겠습니다. 그런 후보는 강민숙 뿐입니다.
무소속 임기숙 예비후보는 아라동 주민센터와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등에서 근무한 공직자 출신입니다. 임 예비후보는 복지 업무 경험으로 주민과의 소통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며 복지시설 현대화와 복합체육센터 건립, 도로 열선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38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공직 생활하는 동안에 적극 행정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을 통해 이달 말에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입장에 지역 내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총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도와 고속도로 주변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량이 많은 명절에는 운전자들이 무심코 던져버리는 쓰레기에 몰래 가져다 놓는 폐기물까지 더해져 두세 배는 더 많은 쓰레기가 나온다는데요. 이렇게 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 위험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구미 25번 국도 졸음 쉼터입니다. 난간 너머 온갖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먹다 남은 햄버거와 생수병에 근처에선 찾기 힘든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도 있고 담뱃값과 꽁초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널렸습니다. 차 타고 달리면서도 쓰레기 봉지 채로 그냥 다 버리고 이러고.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도 봉다리 던지가 나무에 가면 대롱대롱 내려가게 해줬어요. 봉사자들 손에 든 마대자루가 몇 분 만에 묵직해졌습니다. 이번엔 국도 갓길 정차구역. 도로 비탈면 풀숲이 마치 쓰레기장 같습니다. 소미불, 현수막 무더기, 플라스틱 의자가 내던져 있고 도대체 어떻게 버린 건지 짐작하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도 있습니다. 들 수도 없어. 무거워서 들 수도 없네. 좋다. 줍고 지나가면은 발밑에서 또 버슬버슬거려요. 그러면 파면은 계속 쓰레기가 놉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일부분이라요. 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도로를 지나다 잠깐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쓰레기가 무더기로 버려져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몇 번이나 치웠던 곳들입니다. 또 다른 국도변입니다. 이 자원 봉사자들이 이 주변에서 주운 것만 모아둔 건데요. 이틀 동안 1톤 트럭 4-5대 분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쓰레기가 도로 위로 날아들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쓰레기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버려지는 쓰레기만 한 해 평균 7,300여 톤. 치우는 데는 매년 20억 원 넘게 듭니다. 이동량이 많은 명절 연휴에는 쓰레기가 두세 배 더 많이 나옵니다.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는 처벌 경고 현수막을 걸고 녹화되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쓰레기 투기 제보도 받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고 결국 치우는 건 우리가 내는 세금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전국 지역 MBC 계열사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위스키 붐이 일면서 증류주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발효주 위주였던 전통 술도 증류와 숙성 과정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쌀을 쪘습니다. 찐 쌀을 물과 섞은 뒤 스테인리스 발효주에 담습니다. 여기에 효모를 넣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보통의 막걸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의 차별화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실내를 가득 채운 구릿빛 증류기. 발효된 술을 넣은 뒤 끓이고 식히기를 반복하며 알코올 도수 50에서 95도의 증류주를 넣습니다. 한 번에 최대 1000리터의 술을 18번 연속 증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류한 술은 오크통으로 옮겨 숙성을 시작합니다. 페드로 히메네스와 포트 쉐리 등
이름도 낯선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입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반, 50도 넘는 증류식 소주에 위스키처럼 새로운 맛과 향을 입히게 됩니다. 여기에 숙성하게 되면은 이제 소주에도 달콤한 맛이랑 향이 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위스키가 또 트렌드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공략해서 저희도 위스키 같은 달콤한 맛이랑 향을 내는 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오크통 숙성 증류주는 1000세트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위스키 등 증류주 애호가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바로 품절됐습니다. 시작은 성공적이지만 부담과 과제는 여전합니다. 고도수의 술은 오래 숙성시킬수록 부드러워지고 향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숙성에 걸리는 시간만큼 보관과 자금 등 경영적 부담이 커집니다. 익숙한 막걸리나 탁주가 아니라 새로운 술은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증류주 같은 경우는 변함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내가 마실 술이 아니라 남들이 맛있게 마셔줄 수 있는 술을 만들고 싶죠. 100% 충주에서 재배한 쌀로 만들어지는 전통주. 오크통 숙성이라는 소비자 기호에 맞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늘 마치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겠는데요. 제주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강풍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구름 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6도, 서부 지역 11도, 동부 지역 9도, 성판악 5도로 어제 아침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8도, 서부와 남부 지역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 포근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도 낮 동안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온화하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1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다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10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저녁까지 비가 가끔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재외도민 등록 인수가 1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까지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인원이 10만 9,7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재외도민증 제도는 제주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상 제주도에 등록 기준지를 둔 자나 그 배우자, 직계 비속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항공료나 관광지 입장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산 노지감귤 도매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산 노지감귤의 전국 9개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는 5kg 한 상자 기준으로 13,200원으로 1997년 출하연합회가 출범해 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는 사과와 배, 딸기 등 주요 과일 생산량이 모두 줄며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감귤을 선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거리를 통학하는 중고교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단순화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대중교통 20분 이상 또는 실제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1.5km 이상인 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교통비 기준을 새 학기부터 통학 거리가 1.5km 이상으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비는 분기별로 1인당 하루 최대 4,800원까지 등교 일수만큼 보호자 계좌로 지급되며 도서 지역은 선박 운임도 매달 2회까지 지원되는데 예산 102억 원은 제주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제주시는 설 연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나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축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거점 소독 시설 5곳을 24시간 특별 운영합니다. 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해 소독약을 포함한 방역 약품을 가금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해녀 안전사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녀 안전사고는 34건으로 재작년보다 갑절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104건이 발생해 연평균 2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종류별로는 심정지가 전체의 37%로 가장 많고 어지럼증 21%, 낙상 18% 순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70세 이상 해녀 사고 비율이 76%를 차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잇따르면서 해경 경비 함정이 추가 배치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허가 수역 경계선 주변에 경비 함정을 기존 2척에서 3척으로 늘려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올 들어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6척을 납포했고 차귀도 북서쪽 해역에서는 중국 어선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무허가 유망 어구틀 6개를 발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